자, 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일요일 오후 4시 6분에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아기가 웬일로 좀 낮잠을 잘 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이 남아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두 번째 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영상 하나 촬영을 마쳤는데, 자, 통신 관련주들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라는 영상도 촬영을 했으니까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 만한 주제는요, 금요일에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건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뭐 어느 한쪽의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시면 육아휴직 개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요, 이건 1월 18일에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이제 1월 19일 금요일에 갑자기 한 오후쯤에 이런 관련주들이 갑자기 막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온 건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 저출산을 어느 정도 좀 막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재택근무 관련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요번에 처음 나온 얘기들은 아니었고요. 이게 원래 1월 1일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저출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초, 그러니까 연초가 되자마자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게 이렇게 아가방 컴퍼니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바로 급등이 좀 나와줬었죠. 자, 그런데 제가 요번에 요 뉴스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바로 이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 하이브리드 근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내가 이가 회사에 정말 출근이 필요로 할 때는 회사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회사로 출근이 굳이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집에서 일을 하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하고요. 이거는 벌써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근무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요번에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 저출산 대책을 얘기하는 도중에 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더욱더 확대를 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하니까 여기서 주가가 또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장중에 보시면은요, 뭐 포시에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그쵸? 포시에스 막 상한가를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상한가까지는 안 갔었네요.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목요일에 상한가를 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시에스라든지 아니면 뭐 알서포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알서포트, 네,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는 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런 하나의 대선 공약, 뭐 총선 공약, 이런 공약 관련주들,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정치 테마주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어떠한 사람과 뭐 인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형성이 되긴 하지만, 공약 관련주라는 거는 앞으로 이 사람이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의 방향성이 한번 정해졌을 때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오늘 이 영상에서 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은요, 첫 번째로는 재택근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다 같이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게 더존 비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급등이 좀 나와줬었단 말이에요. 인지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들도.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재택근무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던 포시에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포시에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게 갑자기 재택근무 관련주로 왜 엮인 거냐면요. 자, 포시에스가 예전에 그 뭐였죠?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
바우처, 그러니까 재택근무 분야에 이런 전자기학 서비스 공급 기업에 선정된 이력이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뉴스에다가 자, 포시에스라고 이렇게 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자, 예전에 요런 식으로 뉴스가 한번 나와 있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시에스가 좀 재택근무 관련주로 엮이면서 목요일에 급등이 이렇게 나왔었던 건데 보시면 금요일에 이렇게 음봉이 쭉 떨어지면서 주가가 빠져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종목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를 간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쫙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제가 한번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였다? 상한가 따라잡기. 자, 요 영상도 한번 봐보시고요. 상한가 따라잡기 요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중심값부터 이렇게 1차 매수 타점을 잡고 분할 매수를 하면 거의 뭐 8, 90% 확률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포시에스가 다행히도 여기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었고요. 자, 게다가 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자,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 강보합권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가의 움직임에서는요,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든지 아니면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눌림목을 한 차례 더 형성을 하든지,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이렇게 위로 한번 갭이 떴다가 주가가 쭉 내려와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 갭자리는 분명히 매꾸러 내려올 거예요. 그럼 한 3,500원까지는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만큼 라인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자, 요런 식의 N자 파동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좀 여러 개의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로 링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링네트라는 회사도 보시면 목요일에 이렇게 12%의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금요일에 장대 연봉 쫙 떨어지는 모습 한번 나와줬죠. 자, 이게 사실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왜냐? 링네트가 금요일에 주가가요, 보시면은 고점이 9%였고 종가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14%가 빠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저 같은 이제 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링네트라는 종목의 차트를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요, 내려가던 추세 확실하게 돌려 세운 다음에 지금 추세를 올려 세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갑자기 주가가 쫙 올라가면서 5,100원대까지 매물대를 1차적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 눌림목에서 공략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N자 파동 그리면서 5,700원 그 전에 있는 매물대까지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이 종목 한 4,470원부터 천천히 매수를 진행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라인 3,890원 라인까지 분할 매수를 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ECS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ECS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똑같은 이런 주가의 형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ECS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링네트와는 살짝 달라요. ECS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추세가 돌아갔고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이렇게 N자 파동 나오면서 요 앞에 있는 대략 여기가 얼마예요? 한 4,800원에 한 번에 뚫어올리면은 이런 종목은 진짜 한 번에 8,0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에서 지지라인을 제대로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 종목은요, 요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3,200원까지. 왜? 이게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서 이 박스권의 저점까지도 하락이 열려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ECS 같은 경우는 어디가 지금 지지라인이냐라고 한다면은 대략 요 라인 있잖아요. 3,510원. 요 라인을 만약에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1차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3,510원을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게 되면요, 2차 매수 타점은 대략적으로 요 라인 한 3,350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 여기까지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요 종목은 손절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소프트캠프. 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프트캠프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링네트나 ECS가 올라갔던 종목의 상승세보다
훨씬 작은 주가의 상승이 한번 나와줬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요, 그냥 한 3등주 정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저라면 그냥 이 종목 매매 안 할 겁니다. 왜냐? 이렇게 올라가려는 힘 자체가 아까 앞서 봤던 링네트라든지 그런 종목들처럼 엄청나게 세야 되는데 이렇게 약한 형태로 좀 주가가 올라가주는 경우는요, 막 1등주, 2등주 막 상한가 갈 때 있는 종목은 10몇 프로밖에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1등 아니면 최소 2등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종목은 알서포트라는 회사인데, 알서포트 보세요. 힘 세죠? 목요일에 올라갔을 때 26% 상승 나왔으니까 이런 건 한 1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매매를 하려고 선을 그어놨었네요. 자, 보시면은 4780원 라인이 여기가 저항대였는데 강하게, 저항대가 아니구나. 여기 이 라인을 지금 저항대 맞아요. 네, 저항대 맞아요. 4780원에 있던 이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 올리면서 주가를 위로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한번 나와준 거는요,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눌림목 주었다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저항이었던 곳을 지금 강하게 뚫어 올렸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거고, 4780원 라인에서 1차 매수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식의 N자 파동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재택근무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재택근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이 첫 번째로는 더존비존이라는 회사예요. 물론 이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KIN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저는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나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눌림목을 줬을 때 좀 매수를 했으면 했지, 지금 당장에는 별로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더존비존. 자, 이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메이저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돼요. 보통 이런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진행을 할 때는요, 보통 주가 한 3배, 4배 정도 올릴 생각으로 여기에서 물량을 매집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 예전에 삼부토건 같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요 라인에서 보셨을 때 지금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었던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경우는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한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가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존비존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앞에 있는 거래량을 모두 다 압도하는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이 회사도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죠. 여기서 1파동 나오고 이제 2파동 나온 거라서 이 다음에 나와주는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면 되는 거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눌림목을 어디로 잡아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대략 한 요 정도 라인 38,700원, 왜 이러지? 38,700원 라인에서 1차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고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2차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요 라인 대략적으로 얼마야? 34,35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 2차 매수 타점 잡고요. 이만큼 분할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그 갤럭시야 머니터리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자, 얼마 전에 STO 관련주로 주가가 미친듯이 급등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쫙 떨어졌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1차 매수 타점을 여기로 잡고 2차 매수 타점은 대략 요 정도로 잡아볼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요 라인이 이탈을 해버리게 되니까 지금 주가 연속 하락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더존비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떨어질 때도 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34,35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다. 왜? 어찌됐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한 거니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아요.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인지소프트라는 회사예요. 자, 인지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야? 라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인지소프트는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인지소프트가 뭘 하는 회사인가?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에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 및 RPA 솔루션 등 금융권 대상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그니까요.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비대면 본인 확인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사업 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확장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재택근무가 확대가 됐을 때,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대가 됐을 때 당연히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인지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주가가 쫙 급등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죠? 앞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확 튀어오르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근데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리고 음봉 떨어졌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거의 10중 8구 눌림목 한번 주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지금 보시면은 역시나 시간의 단일가에서 약간 좀 약보합 요 정도 주가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끝났기 때문에요. 월요일에 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 바로 주가가 쫙 올라간다기보다는 음봉 살짝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가 여러분들 기회예요. 이런 종목은요. 대략적으로 요 라인이 얼마야? 한 18,800원? 네, 그 정도 라인에서 우리가 1참에서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 종목은 이 우상향 추세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박스 만들면서 이 우상향 추세 하나에 딱 이렇게 터치되는 그 순간에 주가가 날아가게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요 이 말씀드린 18,800원에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라인은 18,000원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만큼 라인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밖에 뭐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들 정도만 우리가 살펴봐도 사실 매매하는 데는요 큰 이렇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말씀드린 종목이 한 지금 7종목, 8종목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냐면은 사실 아직까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쪽은요 엄청 하나의 좀 큰 섹터로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하나의 테마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AI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셀바스 AI 같은 회사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테마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요즘에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글로벌 빅테크에서 계속 AI에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여기서 힘을 모으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힘을 비축을 해두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정말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로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가 막 퍼져 나가게 되면서 자리를 제대로 잡게 되면은 정말 또 제2의 하나의 좀 큰 섹터로 자리 잡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당장에 뭔가 뭐 벌어질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에서 매수해 보시고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만 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 좀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면 되겠고요. 지금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이 떠듬떠듬 되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직 뭐 영상을 찍는 스킬이 좀 부족한 건지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촬영해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지금 영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은 한 4시 25분입니다. 아직 일요일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